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조희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조희대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조희대 너는 안 된다. 너 이제 꺼져라. 이제 더 이상 대법원장에서 버티지 마라 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법원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도 있다고 하죠. 자,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에게 너 나가라는 요구가 지금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판사들 중에 여러 명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점점 외통수로 몰리고 있는 게 조희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조희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희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제 거의 만천하에 드러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었죠. 자기 딴에는 자신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한다고 꺼냈는데 변명이 아니라 셀프 디스가 돼버린 상황. 잘못된 변명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다시 변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재판들이 다 엉터리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이 잇따르는 소송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 이래저래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조희대는 배째라는 분위기입니다. 아, 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오로지 마이 웨이 내 갈 길만 갈 거야. 요딴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죠. 도대체 뭘 믿고 이 새끼는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오늘 아침 조희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한 개혁안 또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안을 준비 중이고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혔죠. 원래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00명 정도로 하려고 했어요. 100명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 26명으로. 왜 줄이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명 정도로 확 질렀을 때 확 지르니까 처음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뜨끔해가지고 26명 정도면 우리가 용인해 줄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다시 그래 26명으로 해서 대법관 늘리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 26명으로 하면은 너무 많다. 그거 위헌 혹은 위법이다. 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왜 위헌인데? 미친 새끼들 아니야.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법관을 몇 명을 두라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대법원이 2개,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법원을 1개만 두라는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대법원을 2개 둘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들자라는 논의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100명 늘리자 그랬더니 100명은 너무 많고 26명 정도로 하자. 12명만 늘리자. 요렇게 얘기하던 것들이 그래 26명만 할게 라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26명도 많어 라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개 쌍놈의 새끼들. 이게 판사들이에요. 이게 판사들이야. 그러면서 조희대는 뭐라 그런다? 내가 잘 못 봐서 앞으로 내가 의견 좀 낼게. 누가 네 의견을 듣고 싶대? 조희대 너는 자격이 없는 거야. 조희대 같은 놈한테는 자격이 없죠. 누가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던 새끼를 사법개혁의 주체로 인정합니까? 누가 그 새끼 말을 듣고서 사법개혁을 한다대? 지금
왜 사법부 개혁이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조희대 때문 아닙니까? 근데 조희대가 뭐 의견을 내겠다고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예. 조희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 미친 거지, 한마디로.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미쳤나?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네가 의견 낼 처지냐는 거야. 아니, 지가 의견 낼 처지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지금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일부 판사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조희대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제발 좀 나가라. 너 때문에 사법부 쪽팔려 죽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사법부 밖에서 법원 내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조희대가 무엇이 어째라?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미친놈이지. 지 처지가 어떠한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간이 부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지금 조희대 오늘 아침 조희대가 출근하면서 있다는 소리를 한 거야. 그런데요, 대법원장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사실 기획된 겁니다. 대법원장이 출근할 때 그냥 기자들이 서서 있다가 대법원장 들어올 때 인터뷰 따는 거 아니야. 도어 스태핑 오늘 할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멘트 따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조희대의 오늘 이 인터뷰는 그냥 단순히 즉흥적인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참 치밀하게 계산되었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조희대라는 새끼는 자신들을 향한 개혁, 이 개혁의 목소리에 물타기를 하겠다. 또 괜히 어깃장을 한번 놓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적폐 놈들은 자신들이 어깃장을 놓으면 개혁을 얼마든지 좌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왕왕 존재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땡이가 때려 부은 거죠. 조희대 이 새끼가. 아우 미친 새끼 진짜. 자, 아무튼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간이 부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물러가라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를 직격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 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가 쓴 글인데요.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꼬박꼬박 짚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심리기간 동안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심리기간 동안에 대법관 2명이 외유를 다녀왔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아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을 문제로 삼습니다. 각각 열흘씩 두 대법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겹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최대 보름 정도는 대법관이 14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공식적으로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도 이미 기록이 각 대법관들한테 가 있었다. 왜? 원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기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누가? 천대엽이가.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저는 이 천대엽 이거를, 이 자식은 잡아 가둬서 앞으로 거짓말 못하게 입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소잉 머신으로 오버로크를 쳐야 된다라고. 네.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천대엽이 뭐라 그럽니까? 원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기본이야.
그래서 전원합의체 먼저 사건 배당이 안 됐더라도 전원합의체 개념으로 먼저 기록들을 다 대법관들한테 보낸 거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다른 사건들도 전부 다 대법관들한테 기록 다 보내나? 대법관들한테 다 보내고 소부 배당되면 소부로 다시 기록 몰아주고 그러나? 어디서 택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나불대고 있어요. 예? 이런 새끼가 대법관이랍니다. 그때 위기를 모면하고 그때 이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 새로운 거짓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든가. 왜 법을 들고 와서 지랄이야 이 개새끼가 진짜.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런 것도 대법관이야? 대법관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스티스. 정의라고, 정의. 정의가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나불거립니다. 참 저스티스하네 진짜. 아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송승용 부장판사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사퇴할 것을 요구를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송승용 부장판사는 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 중에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나가 있었다. 각각 8시, 겹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숙희 대법관과 권준연 대법관이 두 사람이죠. 뭐 나갈 수는 있죠. 나갈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던 날짜를 빼고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심리를 한 시간이 실제로 더 줄어버리는 거야. 정말 이 마지막에 이 신숙희 대법관이 출장해서 돌아왔을 때는 4월 20일인가 그래요. 4월 20일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그 파기환송한 사건,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오기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며칠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닷새 만에 기록을 다 보고 2번의 심리를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4월 20일 날 회부가 됐는데 5월 1일 날 선고가 났습니다. 5월 1일 날 선고하기 위해서 4월 29일 날 이미 2번째 심리를 마쳤어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건데 일주일 사이에 7만 페이지를 다 읽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7만 페이지 다 안 읽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7만 페이지 못 읽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점만 쏙쏙 빼서 읽었다 하더라도 못 읽어요 그거. 일주일은 훨씬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이에 심리 2번을 열어서 2번씩이나 심의를 했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직격을 하면서 이딴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어떻게 충실한 심리와 열띤 토론이 가능했냐. 판결문에 충실한 심리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러고도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특정한 사건에 이례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선별적인 정의다. 선별적 정의는 뭡니까? 사실 이건 불이에요. 정의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죠? 나한테 정의면 다른 사람한테도 정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의의 보편성입니다. 근데 특정한 사건에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건 선별적 정의인데 선별적 정의는 결국에는 불이입니다. 불이. 그 뻔한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 점을 국민들 앞에 수긍시키고 국민들 앞에서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조의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9월 달에 조의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제 물러나라. 그래야지 사법부가 그나마 신뢰를 회복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조의대는 쌩 깠죠.
아무튼 조이대는 지금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빠져나갈 길이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조이대는 현재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조이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 판결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가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겠죠.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조이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원래 대법관들은 기록을 안 봐요. 그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다고들 얘기를 하죠. 한 해 3만 건, 6만 건씩 그 재판이 들어오는데 12명의 대법관이 다 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재판 연구관들이 요약지를 올리면 그 올라온 요약지만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 배당될 수 있는 시간이 9분 정도밖에 안 돼요. 9분 안에 어떻게 판결을 어떻게 다 내립니까? 기록도 못 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약지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지. 이거 불법이에요. 전원합의체. 근데 이 전원합의체 이 사건은 기록을 다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대법관이 다 참여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당연히 기록을 다 보고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네요. 이게 또 왜 또 버퍼링이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예, 버퍼링도 걸리고 지금 마이크도 지금 막 찍찍거리고 그러네요. 한참 잘 되더니 또 갑자기 이럽니다. 예, 버퍼링 걸렸어요. 또 버퍼가 걸렸습니다. 그죠? 이 시간대 버퍼가 참 안 걸리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은 괜찮으시다고요. 예. 자,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번 전원합의체는 매우 이례적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적어도 전합사건은 기록을 전부 다 보고 판결을 하는데 이번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전합 기록도 보지 않고 전합인데 기록도 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조이대는요. 지금까지도 전부 다 기록 안 보고 요약지 보고 판결 내렸으니까 이것도 요약지 보고 판결 내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초고속으로 판결을 내려버렸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불법이다라는 생각 안 하고 원래 우리 이대로 관행대로 한 건데 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관행은 어디까지나 관행이고 관행은 그냥 잠시의 불편함을 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편법이 아니라 정석대로 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달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조이대는 뭐 우리 지금까지 요약지 보고 판결했는데 뭐 이것도 요약지 보고 판결하지 뭐 이랬다가 지금 사달이 난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7만 페이지 다 읽냐고. 못 읽지 당연히. 그럼 못 읽었다. 우리 원래 요약지 보고 판결한다 라고 했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헛소리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천대엽이 말실수를 하게 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뭐 소부에 배당도 하기 전에 왜 전압에서 다 기록을 읽었느냐. 아니 천대엽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7만 페이지를 다 읽냐 이러니까 천대엽이가 이럽니다. 그게 배당되기 전에 우리가 다 기록을 배부받아 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참 기록을 배부받아서 읽어봤으면 그 로그 기록을 내든가 복사본을 내든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못 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읽어봤다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거짓말이 걸리게 되죠.
자, 그때 전현희 의원인가요? 서영교 의원인가요? 묻습니다. 아니, 이거 소부에 간 사건 아니냐? 소부 갔다가 전압으로 왔는데 어떻게 소부에 가기도 전에 전압에서 먼저 자료를 볼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천대비가 뭐라 그럽니까? 아, 원래 우리 전압이 원칙이야. 소부는 사실 원칙 아니야. 참 미친 새끼. 이게 판사 새끼들이 대가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 아니 그러면 다른 사건들은? 그럼 다른 사건들도 소부에 가기 전에 모든 대법관들한테 전원합의체 전부 다 사건 기록 다 넘겨주나? 안 넘겨주잖아. 전압이 원칙이라며. 그럼 일단 사건 기록이 천대 말못대로라면 사건 기록이 무조건 각 대법관들한테 다 와야 되네? 나중에 소부에 배당되면 소부로 기록을 몰아줄지언정? 그죠?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천대엽이 이 새끼는 문제가 된 거를 문제라고 인정 안 하고 대충 둘러대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된 거예요. 쪼다 같은 새끼지.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변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기록들 그럼 묻지 봤느냐? 그래 네 말 맞다나 전압이 원칙이라 치고 그래 전압이라서 모든 대법관들이 다 기록 받았다 치자. 그래 그러면 기록 복사한 거 내놔봐라. 못 내놓죠.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변명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러면은 12명의 대법관들이 다 봤다는 얘기네. 전자문서로. 그럼 로그 기록 있겠네. 내놔봐라. 못 내놓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뭐라 그러느냐. 아 로그 기록 이거 내놓는 거 이거 위헌 소지가 있어. 아이씨 쌍놈의 새끼. 로그 기록 보는데 무슨 저기 아이고 진짜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말이라고 말이야. 아유 진짜 다 그냥 위헌이래. 로고 기록 비우는 게 왜 위헌인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판사라는 새끼들이 말이야. 어디서 위헌 배운 게 위헌밖에 없으니까 위헌 갖다 붙이는 데만. 아이고 이러면 이럴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지 이 말장난 국민들이 속을 것 같죠? 당장엔 속을 수 있죠. 하지만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습니다. 저 새끼 국민들 속였어. 사법부 저렇게 현란한 혓바닥으로 국민들 속이고 있어. 다 알아. 그게 마음속에 꾸준히 쌓입니다. 그게 뭐가 된다? 결국에는 사법부를 개혁시킬 수밖에 없는 강한 외적 힘이 되는 거야. 이 등신아, 이 판사 등신 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함부로 입을 나들벌릴수록 사법부에 대한 위기는 커지는 거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니들 스스로가 키우는 거라고, 이 등신 새끼들아. 아유, 등신들. 아유, 진짜. 저런 것들이 진짜 공부 좀 잘했다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진짜. 아유 진짜. 자 아무튼 기록을 안 봐놓고 봤다고 우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입이 꼬이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엔 전자기록까지 온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법관들이 계속 이제 다그치죠. 아니 법원에서 다그치죠. 그러니까 어느 대법관이 그런 말 한 겁니다. 아, 실은 안 봤어. 안 봤는데, 다들 봤다고 우기려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설령 전자기록을 봤다라고 우기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기록으로 봤으면 이거 위법이야. 어느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무튼 지금 조희대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죠. 자, 천대엽이 네 입으로 종이 기록을 안 보고 전자 기록을 봤다. 그래서 종이 기록 인쇄해서 배부한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야, 법으로 보니까
전자기록으로 보면 봤으면 이거 불법이던데 어떻게 된 거야? 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외통수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대법관의 자백이 나온 겁니다. 어떤 대법관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뭐라고? 아, 진짜 뭐 종이고 전자고 간에 기록 제대로 안 봤다. 전자문서 우는 하는데 전자문서로 봤다면 그게 불법이야. 자, 이 얘기를 듣고 전현희 의원이 전자기록으로 봤으면 불법이라던데 뭐예요? 라고 딱 찝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고 천대엽이고 간에 얘네들이 현재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록을 안 봤다라고 인정하자니 재판을 개판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인정을 했었더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제는 조희대 하나가 사퇴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서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희대가 작살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관여한 대법관들 다 작살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제대로 기록도 안 읽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이게 판사가 할 일이야? 더군다나 대법관이 할 일이야? 대법관이 뭐라고요? 저스티스야! 저스티스가 할 일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은 저스티스 자격이 없는 거야. 무슨 정의야 정의는 확 그냥 진짜 시궁창에 쳐 박아볼라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황에서 기록을 봤다라고 또 주장하려니 증거가 없네. 거짓말이 돼버리네. 이러나 저러나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조희대는 사퇴하는 게 아니면 이 사태 수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조희대는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왜? 물러남지 감옥 가요. 조희대 감옥 가요. 조희대가 지난 그 개업날 밤에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게 마침내 이번에 이게 공론화가 됐죠. 조희대가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장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를 잡아갈 거예요. 조희대는 못 물러납니다. 감옥에서 윤석열 만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못 물러나죠. 그리고 불명예 퇴진할 경우에는 나중에 돈벌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희대는 안 물러나려고 할 건데 안 물러나면은 사법부 전체와 함께 침몰할 거고요.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법부를 괴롭히는 게 될 겁니다. 조희대 감옥 가게 돼요. 조희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뭐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내란이 되죠. 현직 대통령을 감히 판사 따위가 판사 한두 마리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란이고 이게 반란이고 이게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로 이미 법원과 조희대와 해당 판사는 무덤을 파는 게 되겠죠. 우리가 배를 째는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할복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조희대는 지금도 배 째라, 나는 사퇴 안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물러나지 않는 한 사법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조희대 배를 째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탄핵이 거의 유일합니다. 탄핵, 한번 해볼까요? 자, 탄핵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법관의 정년을 단축하는 겁니다. 현재 70세로 되어 있는 법관 정년을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희대는 바로 퇴직이지 뭐. 자, 조희대가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가 째야죠. 째드리죠. 히데 아저씨. 히데요시 배는 우리가 째드립시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케플러님께서 테트라드 케플러님께서 헌재가 인용 안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봤어요? 해보셨냐고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헌재가 인용을 하네 안 해? 이거 얘기 왜 합니까?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함께하는 동지들의 힘을 빼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희대 탄핵 청원하자, 탄핵 청원해달라, 동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위기를 돋우고 있는 마당에 거기다 대고 헌재가 인용 안 해줄 거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동지들이 힘을 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매우 불량한 태도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테트라드 케플러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글쎄 뭐 갑자기 오늘 댓글 다시는 거 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입니다. 그러면 본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